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뭔지 아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중학생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칼? 폭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잘못 전해진 말이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22살의 나이로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지. 할아버지는 전쟁의 상처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평생 한 가지만은 당부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지킨 이 나라에서 갈등 없이 평화 속에서 가족들이 안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할머니는 어린 지은이의 손에 낡은 국어 사전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나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올바른 말은 사람을 살린단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하거든. 그리고 10년 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회의장에서 잘못된 번역 한마디가 두 동맹국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바로 그때 통역 부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22살의 한국 소녀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써준 메모가 끼워진 낡은 국어 사전이 들려 있었죠.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 과연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진심이 담긴 말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아침은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실루엣이 호수 너머로 펼쳐지고 도시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연례 글로벌 평화 외교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UN 제네바 사무소 본관 대회의실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통역 부스에서는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회의장 정면에는 수십 개국의 국기가 반원을 그리며 걸려 있었고 그 위로 벽을 쌓기보다 다리를 놓자라는 포럼의 슬로건이 금색 글자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색 머리의 베테랑 외교관부터 젊은 국제기구, 직원들까지 모두가 세계 평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인 것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지함과 동시에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는 회의장 뒤편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회의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각 언어별로 나뉜 부스에는 숙련된 통역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오늘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통역 부스 한쪽 구석에는 조용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2살의 지은이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뒤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오늘은 통역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거든요. 지은이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참전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전쟁의 상처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평생을 고생하셨고 그 아들이 자라 지은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싸운 건 평화를 위해서였단다. 너도 언젠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거라. 지은이의 손에는 낡은 국어 사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역력했죠. 그 사이에는 할머니가 손으로 써준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문장이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 사전은 할머니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이 평온한 풍경이 오늘 이 회의장에서 논의될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문제들과는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희생 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포럼 사회자의 개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통역사들은 마이크 앞에서 긴장감 있게 대기하고 있었죠. 오늘 논의될 주제들은 모두 민감한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현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참석자들이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통역 부스에서 회의 진행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주 통역사를 보조하는 것이었지만 오랜 시간 언어학과 외교학을 공부해온 그녀는 각 발언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죠.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포럼의 핵심 주제인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점차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각국 대표들은 서로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통역사들도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유럽연합 대표인 밀러 박사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가진 외교관으로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발언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미묘한 현안을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러 박사의 독일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우려가 담겨 있었죠. 통역 부스에서는 각 언어별 통역사들이 동시에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부스의 주 통역사는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의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존슨의 번역을 들으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밀러 박사의 독일어 원문에서 사용한 신중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독일어로는 베조넨이라는 단어였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신중한, 차분한, 자제하는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문맥상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필요했죠. 존슨은 그 순간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병원비 걱정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덜 신경 쓴 채로 번역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보다 절제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제된 태도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때로는 자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거든요. 특히 외교적 맥락에서는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뉘앙스가 담길 수 있었죠. 회의장에서는 밀러 박사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군사 협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국이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립적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은근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밀러 박사의 발언 자체는 균형 잡힌 것이었지만 존슨의 번역에서는 미묘한 편향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존슨은 지역 안정을 위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순간 지은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그 말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통역이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석에서는 이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김 대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고 그의 옆에 앉은 수석 참사관은 작은 메모를 끄적이기 시작했죠. 반대편에 앉은 미국 대표단도 한국 측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통역 부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작은 오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녀는 존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방금 번역에서... 하지만 존슨은 손을 들어 지은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지금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죠.
오전 11시가 되자 회의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박사의 발언이 끝나고 이제 각국 대표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이 시간은 보통 가장 민감한 순간들이 연출되는 때였습니다. 외교관들이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죠. 김 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50대 중반의 김 대사는 30년 넘게 외교 일선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말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 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절제된 태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 전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통역사들도 평소보다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지은이는 통역 부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독일어로 말한 자신의 원래 의도는 모든 국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김 대사의 질문을 듣고 보니 뭔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당사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밀러 박사가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감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존슨의 번역은 또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밀러 박사의 균형 잡힌 접근을 보다 자제된 행동으로 번역했고 이는 한국 측에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대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고 그의 옆에 앉은 수석 참사관은 급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지은이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존슨의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밀러 박사의 독일어 원문과 존슨의 한국어 번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해가 계속되면 두 나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죠. 미국 대표단석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윌슨 대사는 한국 측의 반응을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왜 한국 측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밀러 박사의 발언은 그가 듣기에는 평범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한미 군사 협력이 지역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죠. 이 질문을 들은 밀러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번역을 통해 전달된 자신의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죠. 윌슨 대사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 대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사님, 저희는 밀러 박사님의 발언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말마저도 존슨을 통해 번역되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다소 방어적인 뉘앙스로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를 미국이 유럽의 비판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죠. 지은이는 통역 부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평화, 할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그 평화가 단순한 번역 실수 때문에 위태로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존슨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려 했지만 존슨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면서 회의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원래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 호수의 평온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미묘한 순간들을 수없이 겪어왔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신뢰했던 동맹국에서 나온 발언이 마치 한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반대편에서 윌슨 대사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왜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밀러 박사의 발언은 그가 듣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외교적 수사였는데 한국 측의 반응은 마치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밀러 박사는 가장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독일어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발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양측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죠. 회의장 곳곳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이 예상치 못한 긴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프랑스 대표는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일본 대표는 급히 본국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에서 지은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존슨의 잘못된 번역이 이 모든 오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인턴 신분인 그녀가 나서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존슨은 여전히 자신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병원비 걱정으로 가득했고 평소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는 단순히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번역할 뿐 그 말들이 담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배경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사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들을 보니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 동맹에 대한 자부심이 상처받는 순간이었죠. 김 대사는 젊은 시절부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믿어왔고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고 생각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윌슨 대사는 급히 해명하려 했습니다. 김 대사님, 저희는 절대 그런 의미로. 하지만 그의 말도 존슨의 번역을 거치면서 미묘하게 왜곡되었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번역되면서 마치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일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회의장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포럼 주최 측 관계자들은 급히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언론석에서는 기자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평화를 위한 소중한 자리가 갈등의 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써주신 메모가 끼워진 낡은 국어 사전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의 희생과 할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용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회의장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김 대사와 윌슨 대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죠. 포럼 사회자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역 부스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존슨은 지은이의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은 회의 중이라고. 그가 작은 소리로 제지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존슨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김 대사가 다시 한번 발언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역력했고 윌슨 대사 역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통역 부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든 이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한국어 통역 보조를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역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김 대사와 윌슨 대사는 물론이고 밀러 박사까지 모두 이 젊은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포럼 사회자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밀러 박사님께서 독일어로 말씀하신 원문을 다시 한번 정확히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모든 당사국이 배조내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조내는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이지 절제하거나 자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밀러 박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사님께서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든 국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코 특정 국가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제재하자는 의미가 아니었죠. 김 대사의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국을 향한 의심과 실망감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윌슨 대사 역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죠. 잘못된 번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화자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평화를 위한 소중한 만남인데 작은 오해 때문에 그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에는 다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아닌 깊은 감동이 느껴지는 정적이었죠. 지은이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밀러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밀러 박사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치 실이 풀리듯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죠. 김 대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윌슨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의심이나 실망 대신 미안함과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슨 대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김 대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우리의 우정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30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은이의 용기를 보고 나니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윌슨 대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김 대사님, 오해할 만했습니다. 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죠.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동료에게 저런 젊은 통역사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속삭였고, 일본 대표는 급히 본국에 보낼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미 갈등을 보고하려 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해결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포럼 사회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진정성과 용기가 있다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전체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모든 사람들이 지은이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에서 지은이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평화, 할머니가 바라던 세상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함께 웃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김 대사가 통역 부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통역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윌슨 대사도 통역 부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맹이란 이런 것이군요.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 외교관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역 부스를 향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제 말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긴장감 대신 따뜻한 화합의 기운이 가득했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언론석의 기자들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포럼 주최 측 관계자 중 한 명이 통역 부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포럼을 살렸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주었어요. 평화에 대한 믿음을 지켜준 것입니다. 존슨도 지은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당신이 용기를 내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죠. 지은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겠죠.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회의는 원래의 목적대로 평화와 협력에 대한 진정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회의장 밖으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급히 취재 내용을 전송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제네바 포럼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던 지은이는 여전히 조용히 통역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럼이 정식으로 마무리되자 기자들이 우르르 통역 부스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어느 대학 출신이신가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앞으로 외교관이 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언론의 관심보다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김 대사가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혹시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윌슨 대사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인재는 어디서든 환영받을 겁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해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죠.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낡은 국어 사전을 가방에 넣으면서 할머니가 써준 메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그 문장이 오늘처럼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포럼 주최 측에서는 지은이에게 공식적인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것마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취재하려 하자 지은이는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관심보다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원했거든요. 진정한 영웅은 박수갈채보다는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 명의 기자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카메라나 마이크를 들고 있지 않았죠. 잠깐만요.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돌아보자 그 기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지은이는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제 할아버지는 평화를 위해 싸우셨어요. 할머니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사셨고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원하셨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그는 지은이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지은이는 회의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벽을 쌓기보다 다리를 놓자는 포럼의 슬로건이 여전히 금색 글자로 빛나고 있었죠. 오늘 그녀가 한 일이 바로 그런 다리를 놓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네바 거리로 나선 지은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죠. 오후 3시 제네바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호수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몇 시간 전 유엔 본부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통역 부스에 앉아 긴장하던 모습이 마치 며칠 전 일처럼 느껴졌죠. 그때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통역 보조 업무를 하러 간 것뿐이었는데 결국 국제적인 오해를 푸는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국어 사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써준 메모가 사이에 끼워진 그 사전은 이제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오늘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는 작은 공원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밤이었지만 할머니는 늘 그렇듯 깨어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목소리네.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잘 되고 있고? 지은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통역 실수로 인한 오해, 그리고 자신이 용기를 내서 상황을 바로잡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은아, 내가 오늘 한 일은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평화를 지키려 하셨던 할아버지의 뜻을 너는 말로써 이어간 거구나.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의 희생, 할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그럼 우리 지은이가 제일 잘했어. 이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죠. 마치 오늘의 오해가 모두 풀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지은이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포럼 주최 측에서 온 것이었죠. 오늘 당신의 용기 덕분에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단순히 미소만 지었을 뿐 특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언론사와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심지어 책 출간 제안까지 있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세계 각국의 신문들이 오늘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통역 실수로 위기에 빠진 국제회에 한국 소녀가 구해내다, 말 한마디로 세계를 바꾼 젊은 외교관, 제네바의 기적을 만든 무명의 영웅 등 다양한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지은이의 이름이나 사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신원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언론들은 그녀를 무명의 한국 소녀라고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UN 인턴십을 계속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평화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저녁 무렵 지은이는 호텔 방에서 할머니가 써준 메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 오늘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제네바 호수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은이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 할머니가 바라셨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소통하며 이해하는 세상 말입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명성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희생과 할머니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몇 년 후 지은이는 유엔에서 정식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때의 낡은 국어 사전을 가지고 다녔고 할머니의 메모는 언제나 그 사이에 끼워져 있었죠. 때로는 어려운 회의에서 막다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그 메모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말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그 문장이 여전히 그녀의 나침반이었거든요. 지은이는 그 후로도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마다 그녀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죠. 동료들은 지은이를 마음을 번역하는 통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인턴 한 명이 지은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훌륭한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낡은 국어 사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할머니는 85이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지은이가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하셨죠. 우리 지은이가 정말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종종 제네바의 그 회의장을 지날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을요.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 할머니가 바라던 따뜻한 소통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도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은이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